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새로운 코스를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이 코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코스 난이도가 별이 5개고 그린 난이도도 별이 5개예요. 그만큼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코스인데 코스 길이가 짧지가 않아요. 굉장히 긴 편인데 거기다가 페어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의 정확성이 요구가 되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와 함께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1번 홀을 플레이를 할 텐데요. 파5 홀이고요. 거리가 515m인데 내리막이 사실 조금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투혼 공략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3온 작전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좁죠. 페어웨이 좌측은 오비 지형까지는 약간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좌측은 좀 안전해 보이고 우측은 약간 내리막이에요. 약간 낭떠러지처럼 돼 있어서 오른쪽으로 공이 맞게 되면은 좀 오비 지역으로 그냥 흘러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좌측 저 카트도로 보이시죠? 저 카트도로를 겨냥을 해서 좀 자연스럽게 첫 홀이고 하니까 좀 편안하게 약간 페이드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칫 잘못해서 페이드 구질로 치려고 하다가 약간은 좀 그 슬라이스가 났을 경우에도 우측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잡아줄 거라 생각을 하고 일단 최대한 티샷이 좀 안전하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페어의 좌측 끝을 보고 조금은 안전하게 페이드성 구질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페이드성 구질로 공략을 했는데 양이 좀 많아서 약간 좀 우측 벙커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오비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투혼 공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페어웨이 벙커에서도 안전하게 탈출을 해서 3온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드라이버의 정확성, 최대한 오비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티샷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벙커 탈출각이 22도라고 나왔는데요. 그 22도라는 뜻은 22도가 탄도가 나와야지만 벙커를 탈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탄도를 띄워야 되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5번 아이언을 들고선 조금 안전하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 좌측으로 공략을 해서 캐리가 0.05가 나왔어요. 캐리라는 거는 내 공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떨어지는 지점을 캐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0.05라는 뜻은 거의 벙커 턱을 스쳤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발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페어웨이 벙커 혹은 그린 벙커에 빠지게 되면 이 탈출각이라고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화면에.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아, 저 정도 발사각이 나와야지만 탈출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5번 아이언을 지금 두 번째 샷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8번이나 7번 아이언으로 공략을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탈출각 꼭 확인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거리가 158m예요. 158m이고 약간 맞바람성 슬라이스 바람이 좀 불고 있긴 한데 대략 거리는 한 16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60m지만 지금 핀의 위치를 봤을 땐 핀보단 약간 좌측 그리고 좀 짧게 즉 한 8시 방향이나 7시 방향이 가장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5m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핀 좌측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람을 타고 약간 핀 우측으로 갔었어요. 공략 지점을 잘못 이렇게 미스를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 본인이 생각했던 그 위치에 최대한 공을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낙 그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다행히 런이 좀 생겨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거리는 약 3.3m에 내리막이 0.1m인데요. 내리막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 즉 지금 보면 0.1이면 한 1.5m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냥 1m를 빼서 2.3m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5m를 빼주시는 게 저희들 경험상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한 2m 스트로크로, 내리막 훅라이라서 아주 태우는 그런 스트로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사를 조금 더 많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2컵 반 정도만 보고요. 자, 2m 스트로크를 했는데요. 좀 더 봤어야 되네요. 네, 지금은 거리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경사가 생각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제가 1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페어웨이 폭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기 때문에 어쨌든 티샷이 좀 안전하게 오비가 나지 않는, 일단 그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 티샷만 좀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면 뭐 두 번째 샷, 세 번째 샷,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거든요. 드라이버를 최대한 안전하게 공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2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2번 홀에 와 있는데요. 363m의 거리고요. 그 두 번째 샷 지점에서 약간은 아일랜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홀이에요. 페어웨이 좌측은 오비이고 우측은 해저드예요. 그나마 해저드 쪽이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저도 약간은 우측으로 공략을 해서 아주 살짝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네, 제가 지금 드로우 구질로 안전하게 이렇게 공략을 했고요. 역시 이 코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정확성이 요구가 되는 그런 홀이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티샷만 좀 안전하게 좀 잘 이루어진다면 뭐 두 번째 샷에서는 큰 뭐 이렇게 어려움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티샷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지점에서 102m가 남아 있는데요. 지금 핀 주위로 보면 그렇게 경사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홀 같은 경우는 그냥 과감하게 핀 공략을 바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좀 안전하게 좀 오르막 퍼팅을 좀 계속 남겨놓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핀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핀을 공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05m를 그냥 바로 깃대를 바로 보고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코스가 그린 난이도가 별이 5개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핀의 위치라면 충분히 기회의 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수록 더 집중을 해서 최대한 버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거의 평지성이거든요. 이 핀 주위로 봤을 때 그 색깔이, 핀이 꽂혀 있는 색깔이랑 그 주변의 색깔이 거의 이렇게 연두색으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핀 주위 어딜 가더라도 약간 거의 평지성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과감한 공략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경사가 지금 거의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똑바로 한 5m 정도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5m. 지금 볼 스피드가 2.9가 나왔는데요. 5m가 조금 넘는 수치였어요. 어쨌든 뭐 좀 지나가게 친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2번 홀을 제가 플레이를 했는데요.
2번 홀 같은 경우는 좌측은 오비고 우측은 해저드 그런 홀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스를 어떻게 공략을 하게 되냐면 해저드가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오른쪽은 약간 없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요. 자, 오른쪽으로 IP를 약간 설정을 해놓고 어차피 뭐 똑바로 가도 해저드고 저는 약간 드로우를 칠 생각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로우를 칠 생각이었기 때문에 우측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좀 자신 있는 공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질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아무리 좁은 코스더라도 나만의 구질이 있으면 정말 편하게 페어웨이를 요만한 페어웨이를 넓게 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이제 3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3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3번 홀은 파3 홀이고요. 자, 185m에 약간은 뒷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리막도 좀 있어요. 자, 파3에서 이 바람과 내리막 이 거리 계산을 팁을 알려드리자면 뒷바람일 때는 그냥 내리막하고 저 바람 다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85m인데 내리막이 7m잖아요. 178m에 그리고 바람이 지금 팔바람인데 팔바람이 정면으로 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슬라이스 바람이 8 정도가 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바람을 한 5m 정도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은 178에 바람을 좀 빼면 173m. 그러면 이제 핀의 위치를 봐야겠죠. 핀의 위치를 보고 길어야 되는지 짧아야 되는지 거기에 맞게끔 또 거리를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핀의 위치를 보면 핀 뒤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70m만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170m. 저희들이 이제 파3나 혹은 뭐 두 번째 샷 지점에서 핀 공략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내가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 이거를 첫 번째로 정해놔야 되거든요.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부분은 핀보단 좌측이에요. 저는 절대로 핀보단 좌측으로 보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좌측은 안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제는 가장 보내고 싶은 지적. 네. 그럼 저는 핀보다는 약간 우측인데 좀 짧게, 즉 한 뭐 4시 방향이나 5시 방향이 가장 좋겠죠. 그 방향을 가장 보내고 싶은데 제가 보내고 싶은 자리, 그 위치로 보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 7번을 들고 있는데요. 7번으로 높게 띄우는 샷보다는 좀 약간 낮은 탄도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우측으로 잘 가긴 했는데요. 이제 거리가 문제네요. 자, 이제 스톱. 네. 지금 첫 번째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지역은 피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인 제가 가장 보내고 싶은 지역으로 보냈어요. 정확하게. 지금 딱 보시면 그 물결의 흐름이 약간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저 미니맵 색상을 보더라도 약간은 좌측에 브레이크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요만큼만 봤으면 좋겠는데 진짜 홀컵 끝 정도나 아니면 뭐 공 하나 정도인 것 같은데 아주 미세한 그런 퍼팅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한 8m 정도에 아주 조금만 좌측을 겨냥을 해서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약하면 안 되는데요. 약했어요. 지금 제가 8m를 치려고 했는데 볼 스피드를 제가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3.6이 나왔어요. 8m가 좀 안 되는 그런 볼 스피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 스트로크의 미스였어요. 그냥 차라리 조금 더 경사를 무시를 하고 오르막이었기 때문에 좀 더 한 10m 퍼팅을 했어도 괜찮았을 법 했는데 좀 아쉽네요. 이런 건 이렇게 기회 갔을 때는 잡아야 되는데 뭐 어쨌든 네, 타수는 잃지 않고 바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3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 뭐 그린 주변에는 큰 함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거리가 좀 길었다는 거, 뭐 그거 말고는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일 피하고 싶은 지역, 즉 왼쪽이었어요. 왼쪽은 피하면서 최대한 내가 보내고 싶은 우측 좀 짧게 한 5시 방향 그쪽으로 좀 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완벽하게 티샷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전을 전략적으로 해서 저처럼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그냥 뭐 물론 즐기면서 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공략도 해보고 나름대로 전략도 해보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고수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4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4번 홀에 와 있는데요. 318m의 파4홀이에요. 페어웨이 좌측은 또 오비로 이루어져 있고 우측은 해저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저희들의 공략 지점은 물론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바로 쳐도 될 것 같긴 한데, 자, 저는 이렇게 그 페어웨이 우측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위치를 저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그럼 저는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공략을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는 해저드이기 때문에 그냥 똑바로 가더라도, 잘 맞아서 똑바로 가더라도 해저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겨냥을 해놓고, 저는 확실하게 조금만 이 헤드 끝이, 자, 이 헤드 토우 부분이라고 하죠. 헤드 토우 부분이 조금만 더 일찍 덮여 맞는 느낌으로, 자, 조금만 이렇게 덮여 맞는 느낌으로 약간은 스윙을 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드로우성 구질이 나올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건 어떻게 쉬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연습장에서 조금만 연습을 한번 해보신다면 충분히 구질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한번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아주 약간 드로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세게 친 편은 아닌데 다행히 드로우가 걸려서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네요. 남은 거리가 자 74m 정도 되는데요. 74m에 높이가 2m, 76m에 뒷바람이 6.8이 불고 있잖아요. 그럼 6m를 또 빼게 되면 저는 대략 70m라는 값이 나오는데, 70m를 다 치게 되면 조금 잘 맞아서 75m가 나갔다. 그러면 뒤에서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전하게 한 65m 정도만 공략을 해볼게요. 그래야지만 오르막 퍼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조금 잘 맞았을 때도 그렇게 좀 커버를 할 수 있게 저는 한 65m 정도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핀 공략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내가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 즉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저 지역은 피하고 이번에는 내가 가장 보내고 싶은 부분을 또 파악을 해서 그 지역으로 계속 보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뭐 보내고 싶다라고 해서 다 그쪽 지역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은 전략 지점은 그 지점으로 꼭 해서 계획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제일 피하고 싶은 핀 뒷부분은 피하고 약간 핀보다는 짧게 한 65m 정도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 정도면 거의 나름대로 만족한 샷이고요. 자, 지금 남은 거리가 3.3m에 높이가 0.04. 그럼 저는 한 4m에서 5m 정도 그렇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 반컵 정도만 보고 5m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5m면은 볼 스피드는 2.7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볼 스피드는 2.9가 나왔는데요. 2.9면은 5m보다는 좀 넘고 6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예요. 즉 한 뭐 5.5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가 4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그 4번 홀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고 좀 짧은 그런 홀이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샷 그 핀 공략을 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어느 위치를 내가 가장 피하고 싶은지 내가 피해야 할 곳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꼭 그 지점만은 안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기를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보내고 싶은 부분을 정해서 플레이를 해보신다면 타수를 잃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크린 골프를 즐기시다 보면서 나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언더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언더파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처음에는 뭐 보기, 뭐 더블 보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매 홀마다 그 작전을 이렇게 한 번씩 세워서 계획을 짜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꼭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5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5번 홀로 와 있는데요. 파4홀이고요. 페어웨이 좌측에 나무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좌측에 페어웨이가 좀 안 보여서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생각보다 넓어요. 그 미니맵에서는 좀 이렇게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나무 때문에 뭐 오른쪽으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바로 나무를 넘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그냥 나무를 보고요. 나무를 그냥 넘겨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공이 떠서 날아가는 순간 뭐 페어웨이 폭이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거리가 260m가 좀 나갔는데 그래도 남은 거리가 153m, 좀 부담스러운 거리예요. 그 핀의 위치를 보시면요, 이런 핀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핀 위치가 짧게 되면은 절대로 투퍼스를 못 할 거예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짧게 되면 핀을 타고 지나가는 순간 내리막을 타고 쭉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 그런 홀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무조건 핀 뒤로 넘겨야 되는 그런 그림 모양이에요. 핀의 위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거리가 157에 뒷바람을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157을 다 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핀을 뒤로 넘길 거기 때문에 저는 157, 뭐 내지는 160m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략 자체는 거리 싸움이에요. 거리감이 굉장히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제가 160m를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한 핀 뒤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넘어갔어요. 뭐 약간 방향은 좌측이긴 했는데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거든요. 이런 그 핀의 위치에서는 저처럼 확실하게 핀 뒤로 넘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볼에서부터 출발했을 땐 좌측에서 우측으로 약간 슬라이스 경사가 있고, 그리고 중간 정도 가서부터는 약간 훅 경사가 있는데요. 출발할 때는 볼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좌측 경사는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의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경사를 좀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우측으로 좀 칠 거예요. 네, 우측으로 한 2컵 반 정도만 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거리는요, 10m에 0.37의 오르막이 있잖아요. 그럼 0.37에 2배를 하게 되면 대략 한 7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7m를 더 더하게 되면 17.13. 저는 그냥 17m만 안전하게 컨시드 작전. 네, 이런 건 저희들도 못 넣어요. 그냥 컨시드 작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안전하게, 뭐 안 들어가더라도 다음 퍼트도 오르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17m만 쳤으면 좋겠습니다. 17m면 볼 스피드가요 한 5.1에서 2 정도. 네, 5.1에서 2 정도. 와, 지금 짧았죠. 짧았는데요. 지금 볼 스피드를 보니까 4.8이 나왔어요. 4.8이면 15m가 조금 안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짧았는데, 뭐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어려워요, 경사가.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아마 그 플레이 하실 때 이 캐디 음성을
키시고 하잖아요. 그 캐디가 말하는 거는 이 거리가 정말 타이트하게 맞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반 유저분들께서는 지나가게 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캐디가 불러주는 것보다 조금 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거를 그냥 우측 그 홀컵 기준으로 한 컵이나 반 컵 정도만 보고요. 3m를 쳐서 그냥 강하게 밀어넣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다 라이를 다 태워서 정말 타이트하게 딱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보고 우측을 조금만 겨냥을 해서, 자, 그냥 힘으로 넣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플레이를 하셔도 어쨌든 홀컵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짧은 거리일수록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그 경사를 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5번 홀 같은 경우는 페어웨이 폭이 좀 되게 좁아 보였는데, 하지만 그 나무들 때문에 그런 시각적인 효과였던 것 같아요. 그 나무를 넘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큰 부담 없이 뭐 드라이버를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려웠던 거는 그린이에요. 핀의 위치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런 핀의 위치에서는 절대로 짧게 되면은 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홀인데, 만약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무조건 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3펫은 기본으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애초에 뭐 버디를 기록하기보다는 차라리 핀 뒤로 그냥 넘겨서 오르막 퍼팅을 해서 그냥 컨시드 받는 작전으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타수를 잃지 않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6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6번 홀에 와 있는데요. 6번 홀 같은 경우는 파3 홀이고요. 거리가 167m. 자, 파3 홀을 공략할 때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첫 번째는 내가 가장 피해야 하는 곳. 저는 가장 피해야 할 곳이 오른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보내고 싶은 부분은 한 9시에서 10시 방향. 네, 그 정도가 딱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67m의 맞바람이 한 9.16인데 바람이 굉장히 세죠. 탄도가 뜨면 뜰수록 거리는 더 안 나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리가 180m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6번 아이언으로 좀 바람을 안 타게 좀 낮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6번 아이언이 원래 평상시에 그냥 좌측에 이렇게 두고 친다라고 하게 되면, 탄도를 낮게 보내고 싶을 때는 볼의 위치를 조금만 오른발 쪽으로 옮겨 놓고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헤드 모양이 원래 이 모양에서 약간은 이렇게 바뀌거든요. 한 번쯤은 이렇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제가 6번 아이언이지만 볼을 우측 발에다 두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탄도가 굉장히 낮죠. 자, 이제 거기서 스톱. 지금 제가 탄도를 좀 의도적으로 좀 약간 낮게 치다 보니까 런이 조금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린을 좀 벗어나긴 했는데 방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어프로치도 이렇게 좀 오르막 경사를 할 수 있는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고요. 게다가 남은 거리도 뭐 한 12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파세이브 하기에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프로치 할 때 요령, 노하우 같은 경우는 우선 저 네모칸 하나가 1m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남은 거리가 12m이고 뒤편이 약간 오르막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형인데, 저는 떨어지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떨어진 후에 공이 어떻게 경사를 타고 어떻게 굴러갈지를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한 7m에서 8m 사이 그 정도의 공을 떨어뜨려서 공이 약간 우측으로 떨어진 뒤에 우측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조금만 더 굴러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탄도가 좀 뜨면서 런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프로치를 하실 때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어디 떨어뜨려서 어떻게 뭐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지점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공이 어떻게 굴러갈지를 한번 상상을 해서 플레이를 하신다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내 걸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프로치에 가까이 잘 붙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 없이 파는 기록할 수 있겠네요. 네, 뭐 파3홀에서 파는 만족하는 스코어이고요. 이렇게 제가 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6번 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큰 장애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린 주변에 뭐 벙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보였고, 다만 이제 피하고 싶은 부분, 그린 경사가 우측은 굉장히 좀 지형이 높고 좌측은 좀 낮았던 지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하기 위해서는 핀보단 좌측으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피해야 할 부분과 가장 보내고 싶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렇게 플레이를 하신다면 뭐 충분히 타수는 잃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7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7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파4인데 411m예요. 이 좌측은 오비 지형이에요. 오비 지형인데 언덕이 있는 오비 지형이긴 하지만 그 오비 말뚝을 보면 언덕 바로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우측으로 공략을 할 텐데, 우측은 해저드잖아요. 해저드 지형으로 이렇게 IP를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드로우 내지는 훅성 구질로 드라이버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 너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 좌측 페어웨이로 공략을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그 드로우 내지는 훅성 구질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저도 조금 불안해서, 지금 보면 사실 평소에는 제가 드로우성 구질을 칠 때는 헤드 모양이 이렇게 해서 제가 어드레스를 하는, 약간 닫혀 있잖아요. 닫아 놓고서 약간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이만큼 지금 제가 해놨거든요, 헤드 모양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거의 왼쪽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완전 악성 훅성 구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다행히도 오비는 안 나고 잘 살았습니다. 네. 하지만 남은 거리가 지금 보면 200m예요. 198m의 맞바람성도 있고요.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210m를 공략을 할 거예요. 핀 뒤로 확실하게 넘기겠다는 뜻이죠. 제가 가장 피해야 될 지점은 핀보단 짧은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핀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요. 지금 같은 러프이긴 한데요. 지금 카트 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잖아요. 굉장히 좀 질긴 러프라고 해서 약간 저희는 그냥 헤비 러프라고 하는데, 이 헤비 러프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저는 굉장히 세게 쳤거든요. 카트 도로에 있는 러프와 카트 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를 구분을 지어서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거리가 딱 들어맞는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거리가 지금 17m에 핀 뒤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내리막성 그런 그린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공을 최대한 탄도를 띄워서 좀 런을 최대한 없애는 이런 방법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쉽진 않네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린에서는 최대한, 자,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저희가 그냥 헤드를 똑바로 놨을 때 이런 모양이라면, 자, 헤드 페이스 쉽게 보면 이 헤드 페이스 뒷부분, 이 뒷부분을요 그냥 땅에 댄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헤드가 굉장히 누워 있죠.
누워 있는 만큼 자, 요 엣지 부분을 이렇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눕혀 놓은 상태에서 이 엣지 부분을요, 방향을 이렇게 조금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 그립을 잡을 때는 몸이 움직여서 잡아야겠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17m라고 하면 일반 어프로치에서는 17m 크기가 저는 한 이 정도가 되는데, 헤드를 열었기 때문에 스윙 크기가 좀 더 커져야 되거든요. 한 10m 정도를 더 스윙 크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헤드를 열어 놓고요. 저는 평상시에 30m 어프로치 크기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드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일반적인 30m는 제가 허리 높이 정도까지 하거든요. 자, 허리 높이 정도까지 한번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자, 굉장히 많이 띄웠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런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떨어지는 지점이 15.7m였어요. 15.7m에 떨어지고 뭐 1m 조금 굴러간 그런 그린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컨시드를 받았네요. 만약에 뒤에 경사가 너무 심한 내리막이다 그러면 헤드 페이스를 완전히 오픈을 해놓고 이렇게 로브샷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파로 잘 마무리했네요. 네. 자, 이렇게 7번 홀을 플레이를 해보니까요, 좌측은 오비였고 우측은 해저드가 이렇게 큰, 굉장히 큰 그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홀이었는데, 자, 제가 좌측에 있는 오비 지역을 좀 피하려다가 약간은 드로우성 내지는 훅성 구질로 이렇게 페어웨이에 들어오게끔 공략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덮어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위험하게 좌측으로 좀 아슬아슬하게 살았는데, 카트도로 바깥쪽에 있는 러프에 겨우 공이 멈춰서 살았잖아요. 자, 카트도로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러프는 일반 러프에서 치더라도 10%를 더 계산을 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8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8번 홀에 와 있는데요. 자, 8번 홀은 파5 홀로서 522m예요. 게다가 우측으로 약간 돌아가는 도그렉 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좌측은 오비, 그리고 우측은 또 커다란 해저드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공략할 방법은요, 자, 지금 좌측에 보이는 카트 도로를 겨냥을 해서 조금은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요. 만약에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했을 때 해저드를 빠졌다라고 했을 때도, 자, 빠진 지점이, 우리가 해저드가 이렇게 있으면 빠진 지점이 이렇게 제가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빠진 지점은 여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랍을 앞에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드로우 구질로 공략을 하다가 해저드에 빠지게 되면 해저드 라인 요 거의 티박스 좀 얼마 못 가서 한 80m 지점밖에 못 간 그 해저드 지점에서 드랍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안전하게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이 비록 훅바람이 좀 불고 있긴 하지만 자, 최대한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자, 지금 약간 페어웨이 우측이긴 한데 충분히 3온은 작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남은 거리가 지금 핀까지는 거의 268m가 남았네요. 뭐 투혼은 거의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최대한 뭐 그린 근처까지 공을 보내놓고 짧은 어프로치에서 최대한 버디 찬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우드로 두 번째 샷을 공략을 할 텐데요. 최대한 멀리 한 230, 40m 정도만 보내놓고요. 나머지는 한 30m 정도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볼은 굉장히 똑바로 잘 날아갔고 생각보다 비거리가 한 220m 밖에 안 나가서 남은 거리가 한 46m 정도가 남았네요. 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곳과 보내고 싶은 부분을 딱딱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핀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내리막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핀보단 좀 짧게 공략을 할 거고요. 40m를 조금 낮게 굴려서 친다라고 생각하면 런으로 좀 45m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핀보단 뒤로는 안 보내게끔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약간 굴려치긴 했는데 여러분들 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약간 뒷땅이에요. 네, 저도 약간 뒷땅을 치는 바람에 조금 의도치 않게 생각보다 조금 짧았는데요. 뭐 하지만 핀 뒤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막 퍼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8.7에 0.282 오르막이 있어요. 오르막일 때는 두 배를, 자 0.56이에요. 자 그럼 5.6m를 저 8.7에다 더해야 되는데요. 자 5.6m를 더하게 되면 14.3m. 그러면 볼 스피드가요 대략 한 4.5에서 4.6m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잘 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뭐 제가 딱 원하는 반컵 정도 나간 것 같고요. 볼 스피드도 4.8. 네, 조금 한 1m 정도 지나가게 친 것 같거든요. 4.8이면은 대략 한 14m 정도가 되니까요. 얼추 비슷하겠죠. 네, 14, 15. 이렇게 버디로 놓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8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사실 8번 홀 같은 경우는 파5 홀인데 좀 생각보다 긴 홀이기 때문에 투혼 공략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드라이버 티샷만 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뭐 충분히 3온 작전을 해도 버디가 쉽게 나올 것 같은 홀인데요. 아무리 좁은 홀이더라도 나만의 구질이 있으면 충분히 페어웨이 공략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구질을 한 가지 꼭 정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신다면 타수는 잃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9번 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9번 홀에 와 있는데요. 좌측은 해저드로 이루어져 있고 우측은 또 오비 지역이고요. 페이드성으로 공략을 했는데 해저드 빠지게 되면 해저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드랍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이런 홀에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약간 드로우성 구질을 한번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벙커를 겨냥을 했고요. 똑바로 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오비 지역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요. 헤드 페이스를 약간은 이렇게, 요게 일반적인 그 스퀘어 모양이라면 드로우를 칠 때는 약간 이렇게 덮어놓고 플레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덮어놓고. 네. 그러면 자, 저도 한번 정상적인 그리고 드로우 칠 때는 제가 항상 오른발을 뒤로 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오른발을 뒤로 빼놓고 그다음에 헤드 페이스를요 약간은 닫아주는 거예요. 자, 릴리스를 빨리 했고요. 자, 생각보다 지금 많이 휘게 쳤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어때요? 비록 공 날아가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많이 휘어서 좀 불안불안해 보일 수 있었는데 결과는 굉장히 나쁘진 않았죠. 확실하게 드로우성 구질을 칠 수 있다면 이 방법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드로우 양이 많아서 악성 훅 구질이 나왔을 때 뭐 해저드에 빠지게 되더라도 요 근처에서 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파세이브 기회는 있거든요. 이제 핀 공략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제일 보내기 싫은 지역은 핀보단 좌측이에요. 핀보단 좌측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핀보단 우측 한 3시나 4시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방향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자, 이제 거기서 서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공보다 한 1~2m만 좀 덜 왔으면 아마 거의 똑바로 오르막성 그런 퍼팅이 남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쨌든 오르막에다가 경사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제가 피해야 할 곳과 보내고 싶은 곳을 딱딱 구분을 해서, 내가 만약에 보내고 싶은 지역으로 꼭 못 보내더라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절대로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게 1순위거든요. 그래서 보내지 말아야 할 곳을 1차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나는 절대로 저 지역은 안 보낼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집중을 꼭 하고 플레이 하신다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9m에 0.12m 오르막. 자, 오르막은 2배, 한 0.24, 즉 2.4m를 더하게 되면 11.5m네요. 네, 11.5m인데 뒤에가 오르막이기 때문에 저는 한 12m만 이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m면은 볼 스피드가요. 이제 다들 많이 아시죠? 네, 12m는 4.4, 4.4가 나와야지 12m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방향은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자, 지금 보셨나요? 지금 거리, 정말 공이 홀컵 바로 옆에 섰어요. 거리가 딱 맞았거든요. 볼 스피드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도 4.4가 나왔네요. 네, 잘했네요. 그 경사가 조금 제가 덜 본 것 같은데 뭐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파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9번 홀을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좌측엔 해저드, 우측엔 오비. 이럴 때 공략하는 방법은 해저드 모양이 이렇게 길다란 해저드였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페이드 공략을 해서 해저드에 빠지게 되면 빠진 지점 바로 뒤편에서 세 번째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오비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 G투어 선수들이 뭐 다 공략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어쨌든 오른쪽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최대한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한 이 릴리스 동작을 빨리 해서 우측으로 출발을 한 다음에 최대한 왼쪽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장애물을 어디를 피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략 지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서 머릿속으로 잘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질을 여기에서는 드로우 구질, 여기에서는 페이드 구질 이렇게 공략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스크린 골프를 즐기실 때 훨씬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그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코스의 전반적인 느낌은 길고 좁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좀 저희 선수들도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거리에 부담스러운 페어웨이 폭,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코스이긴 한데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어디를 피해야 할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질로서 공략을 해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물론 처음에는 생각은 그렇게 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감이 생기고 언젠가는 그 샷들이 몸속에 기억이 돼서 어떤 좀 아무리 좁은 그런 페어이더라도 충분히 자신 있게 스윙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남은 이제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플레이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